네, 강프로입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날 5월 20일이죠. 유상증자가 발표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반등을 줬는데 다시 약세 구간으로 들어갔다. 지금 2만 1,000원까지 내렸고 시가총액은 1조 1,500억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나마이크론은 삼성전자의 파트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는 연관성이 있다. 하나마이크론을 보면서 삼성전자의 상황을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고요. 무엇보다 HBM 관련돼서 AMD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AI 반도체가 올 가을에 발표가 됩니다. 여름에 거의 끝 무렵, 거의 한 8월 달 정도에 발표가 된다고 MI2군가 그래요. 이번에 대만에서 진행하는 컴퓨텍스에서 직접 리사수 박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AMD의 CEO죠. 근데 여기에 삼성전자에서 진행하는 HBM3E가 탑재된다고 오피셜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 없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쵸? 엄청 중요한 문제인데 보세요.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하이닉스 대비 현저하게 약하죠. 그쵸? 근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떨어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왜? 삼성전자가 여기 7만 원을 이탈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달러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국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방어 요건, 즉 달러가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부분만 가지고도 삼성전자의 하락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반도체 경기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내용으로 가고 있죠. 그런 부분을 누가 만들어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경기를 만들어가는 거지 편승해 가는 게 아닙니다. 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만들어 놓은 반도체 경기에 편승해서 가죠. 근데 이번에 하이닉스가 강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건 HBM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반대로 삼성전자의 상황은 지금 뭐예요? HBM 성공을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즉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근데 이게 시장 측면에서 보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성공을 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온다면 삼성전자의 상승폭으로 인해서 코스피는 부담스러운 가격대에 올 거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도 강세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삼성전자가 강한 움직임을 보였을 때 다른 종목군들도 피크가 나올 수 있는, 즉 최고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내릴 수 없고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HBM 관련돼서 엔비디아의 납품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기에는 좋은 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된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라는 악재를 터트려 버렸습니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됐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주가는 먼저 반영하는 내용을 지금 삼성전자를 토대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하나마이크론을 그 내용을 딱 빗대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하나마이크론은 지금 어떤 상황이다? 먼저 반영이 됐다.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악재를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그쵸? 6%에서 7% 정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 빠지다 보니까 머티리얼즈까지 약세를 보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인 폭이 요 정도입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매물을 터는 과정이 발생을 했고 다시 2만 1,000원까지 내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뭐가 나왔죠? 대주주의 유상증자 참여 소식이 발표가 됐다. 더 이상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는 환경은 갖춰지지 않는다. 대주주의 지분은 27% 정도 됩니다. 계산하기 쉽게 30% 잡고 40% 참여가 결정됐기 때문에 12에서 많으면 15% 정도까지는 참여가 됩니다. 그러면 총 유증을 한다는 한 1,000억 정도 자금 대비해서 그쵸? 부채 갚는 이 내용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부채 갚는 한 절반 정도는 대주주가 책임질게.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승계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반영은 됐다. 가격적인 반영은 됐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HBM을 실패하고 있었던 부분까지도 반영은 됐는데 AMD 쪽으로 먼저 그쵸? HBM3E가 들어간다. 이게 8단짜리죠. 그쵸? 8단짜리가 들어갑니다. 이쪽에서 한미반도체랑 지금 거래 안 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하나마이크론의 장비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점은 기정사실화가 됐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면서 어쨌든 설비 투자에 많은 그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자금 조달한다는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매도할 때가 아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기 62평 만나고 21평 만나고 이런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저항 구간에 가격적인 요인만 이해를 한다면, 이평선의 기울기, 각도, 이격도 이런 부분만 이해를 한다면 내가 적절한 구간에 손실을 회복하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증자는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자 받으세요. 혹시라도 내가 안 받을 것 같으면 신주인수권이 각 계좌에 들어올 겁니다. 그 부분은 매도하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돈 안 들어와요. 자, 그리고 그 내용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건 실제 제 계좌 수익입니다. 1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제 계좌 수익률은 400%가 넘죠. 그리고 이건 종목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실 부분, 수익 부분을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이렇게 계좌 인증을 하는 유튜버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어떤 종목을 이용해서 매매를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때요? 반도체, 뉴로모픽 쪽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주가가 먼저 반영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랬을 때 몇 프로? 3거래일 동안 2주 안 걸렸죠. 74.8%의 수익을 내고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왔지만 모든 시세를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자, 다른 반도체 종목을 보더라도 DI입니다. 어떻죠? 이쪽 구간 30%, 이쪽 구간 20%, 이쪽 구간 14%. 자, 26, 14, 30%대 이런 정도의 수익을 돌파하는 구간마다 만들어낸다. 타점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격 기준에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실시간 타점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죠. 제가 소통방에서 같이 공부를 해 나갑니다. 이평선에 대한 기울기, 이격도, 한미반도체 또는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시장에 대해서 지금 주도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최근에 원전 관련주가 강하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기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 떨어졌는데 사라. 근데 미증시에서 뭐가 나왔어요? SMR.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FST 같은 종목들 한번 볼까요? FST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해 나간 결과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금요일날 6% 정도의 강세가 보였고 저는 4일 연속으로 매매를 이어왔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하나마이크론의 실시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같이 공부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제가 공략을 하고 있는지 다 공개를 한 겁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은 올라가는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수익이 발생하니까. 근데 왜 수익이 발생해요?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 마이크론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안 좋은 부분을 먼저 반영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나빠질 수 없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이 밀리기 위한 조건,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낮아져야 된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나와요? 안 나옵니다. 정확하게 유상증자 구간이 발표됐을 때 삼성전자가 떨어질 때 동반해서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죠. 지금은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AMD부터 HBM3E가 공급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오피셜하게 직접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삼성전자의 가격이 하나마이크론을 밀어 올릴 수 있는 환경이 금요일부터 발생을 했다는 거고,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다중바닥 구간을 만드는 구간에 있을 때 우리가 타점을 잡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실시간 타점을 제가 공유를 하고 유상증자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자료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소통방에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거고, 소통방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매매한 내용을 토대로 보시면 2주 안에 전부 다 매도가 완료됐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매매 전략에 대한 부분을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즉 하나 마이크론의 단기 보유 전략, 즉 2주 안에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2주 안에 수익을 보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가격 기준한 내용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단기 보유 전략을 토대로 제가 하나마이크론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마이크론 또는 하나마이크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이 먼저 뜬다. 하나마이크론은 그걸 뒤집어서 보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가격과 타점에 대한 부분 그리고 2주 안에 기간을 잡은 것인지를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